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한 마을 도서관 위탁 운영단체 선정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선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멋대로 평가의 가중치를 높여 주민들의 운영 참여를 막았다며 주민 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공항 소음 지역 주민 지원 조례로 예산 25억 원을 들여 지어진 하늘길 방음 도서관. 지상 3층 규모로 착공 1년 만에 완공돼 이달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관을 앞두고 해당 마을 주민들이 건물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나섰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정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행정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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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이뤄진 도서관 운영업체 선정에는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된 비영리 법인과 청소년 관련 사단법인 두 곳이 참여했는데 제주시는 사단법인을 최종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분야별 평가 100점, 사서 확보수 등 전문성 분야가 30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다른 작은 도서관 민간 위탁 운영자 평가와 비교해 2배나 높은 가중치가 부여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도서관의 장서 규모가 5,000권 수준으로 다른 작은 도서관보다 3배가량 커 전문성 배점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나 예산 면에서 좀 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니까 해야 되고 그러면 시설이 잘 운영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시가 멋대로 평가 기준을 바꿔 마을 도서관을 주민들에게서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취지에 어긋나게 경합을 붙여가지고 떨어지니까 이제 물러나라. 그런 식으로 이게 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운영자 선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소규모의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행정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그 평가 기준을 좀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시는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주민들은 제주시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고 주민 1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위탁단체 선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개관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최근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논란과 관련해 도의원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형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노인들에게 밥과 반찬, 국을 섞어 잡탕으로 배식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낙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요양원. 과거에도 2차례나 노인 학대로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 인구에 비해 노인 학대 신고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복지 분야 공무원 숫자와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시설이 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의 지도 점검이 그닥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그만큼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긴 아닌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요. 다른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특별사법경찰단이 복지, 청소년, 사회 이 부분에 투입이 돼 있어요. 제주도는 복지 부문에 특별사법경찰관 배치를 검토하고 해당 요양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요양원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다시 한번 이거는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인 제주는 제외시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침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제주에 적합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부 지침이 이제 이 노마스크 인센티브인데 여기에 대한 적용을 제주에서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건이나 각 직능별로 또는 장소에 따라서 밀폐도나 밀접도에 따라서 제주형으로 한번 지금 어저께 오늘 계속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은 이번 주부터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식사한 지인 모임 참석자들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가 하면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된 건 지인 식사 모임입니다. 제주 1026번째 확진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제주 시내 모 식당에서 A씨와 함께 식사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1명과 접촉한 직장 동료와 그 가족까지 7명이 확진된 겁니다. 집단 감염의 매개가 된 음식점 지인 모임 참석자는 A씨를 포함해 5명. 방역당국은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분들이 전화로 항상 4명 격리를 하려고 한 분이 나중에 오셨어요. 신규 확진자는 어린이집에서도 나왔습니다. 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원화 140여 명이 귀가 조치됐고 밀접 접촉한 교사 등 17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공직자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주도는 해당 원생 자녀를 둔 공직자들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녀를 둔 주무관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결과가 음성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또 다른 제주시 지인 모임과 관련해 확진자의 접촉자 B씨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어나는 등 6월 첫 이틀 동안 추가된 확진자만 26명. 가족, 지인 간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방역당국은 가까운 관계더라도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사 자리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 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7%가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유로는 대부분이 교사로서의 의무감과 집단 면역 필요성을 꼽았습니다. 전교조는 백신 접종에 따른 교사들의 안전과 접종 후 회복을 위한 공간화 병가 사용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서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사망한 것으로 신고돼 질병관리청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앞서 3명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것으로 신고됐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들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며 수험생들에게 접근해 강의료의 절반을 떼먹고 달아난 대학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취업 준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건데 이렇게 챙긴 돈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회원수 53만 명이 넘는 공무원 시험 정보 공유 카페. 한 20대 공무원 수험생은 지난 4월 여기에 100만 원짜리 8급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들을 사람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한 남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강의권을 갖고 있다며 강의료 절반을 보내주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아이디를 보내주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하지만 49만 원을 건네받은 뒤 돌연 잠적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강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신청했던 인간이랑 다르게 신청을 한 거예요. 환불하고 다시 신청해가지고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툭 끊긴 거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남성에게 피해 입은 사람만 85명.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들로 피해액은 2,4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의 실명 계좌 10개를 번갈아 쓰면서 안심시켰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온라인 직거래는 사기 피해를 당해도 상대 계좌를 제한하기 어려웠던 점을 노렸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 남성은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결국 구속됐고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학생, 휴학생 신분이었지만 챙긴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사기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자 정보나 활동 이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좌가 부정계좌로 사용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우선 검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증 수단을 거쳐가지고 그 중개 사이트라던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온라인 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에만 4,470건으로 3년 전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현재 경찰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방역수칙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A경위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북서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느리게 다가온 데다가 예상보다 비구름대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북서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날이 흐리겠고요. 오전 사이에 비는 그치겠지만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산간도로 지나시는 분들은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평년 수준으로 2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대체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밤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오후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점차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기온도 점차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특별 승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지난 1월 8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호봉 특별 승급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 등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거나 공금 횡령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되며 부부인 경우 1명만 적용됩니다. 제주도와의 협의 부족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가운데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비 등을 조정하고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 원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만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살에서 5살 사이 유아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고려해 제주도와 협의해 진행하고 지급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관광객 확대로 제주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분석팀은 올 들어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1.6% 늘었고 기업 경기와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개별 관광 확대로 소상공업과 전세버스, 여행업과 중소숙박업 등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관광객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강화하며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제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97로 전달보다 0.1%,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올라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2달 연속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생활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4.6%, 신선식품 지수는 14.5%나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와 휘발유, 외식비 등의 상승폭이 컸고 교육비와 휴대전화 요금, 주류 등은 하락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